함께 박근혜 정부 1년 도대체 무엇을 남겼는지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혀 날카롭지 않습니다. 제 별명이 둔도 아닙니까? 네, 둔한 둔도. 칼. 예. 아주 둔도도 맞으면 아파요. 근데 둔한 칼은 장의 날카로움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드러내지 않는다. 아, 그게 장의 둔도의 칼의 장의 날카로움. 감출장. 예, 날카로울 네, 예자. 장, 칼, 이 검 집어넣는 장에 예? 둔한 칼은 숨겨놓다. 날카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둔한 칼은 날카롭지 않다. 숨기고 감춰놓고 있다.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니 잠깐 요 얘기하기 전에 뭐 무슨 얘기? 지금 반말하십니까 저한테? 아니 해보세요. 네, 그래도 앵커인데. 예. 예. 양승조 장하나 의원. 예, 두 사람 뭐 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 질문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관심 받깁니다. 정치를 좀 품위 있게 해야지 그렇게 천박하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천박하다는 거죠? 두 분 두 분 천박하고 새누리당도 천박합니까? 대응도 뭐 천박에 가깝죠. 대응도 좀 조금 품위 있게 정치합시다. 네, 에이, 품위 옆에서 있게. 그러니까 구경하는 이분들 사람, 이야기한 건 그렇다 예, 치고. 구경하는 사람 좀 즐겁게 네. 정치도 좀 예, 수준 높게 해야만 구경하는 사람이 즐겁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이건 너무 천박하게 하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짜증스럽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지금 왜 축구 경기하면 조금 이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축구 경기를 하면 중간에 헐리우드 액션 하다가 들어 누운 놈 그리고 필요 없이 반칙해서 심판하고 언쟁 벌이는 놈 주장하는 놈. 예, 시간이 이제 그 서인 시간을 로스 타임이다 해서 네.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인저리 타임이라 그러죠. 네. 추가 시간. 그 추가 시간이 90분 경기 같으면 길어봤자 한 3, 4분. 아주 7, 8분 넘어가면 야 이거는 뭐 짜고 친다 이러고 난리를 칩니다 관중들이. 네. 근데 이건 5년짜리 대통령 선거에 로스 타임이 지금 1년이에요. 1년. 지금 대선 재경기 자꾸 하자는 것 아닙니까? 로스 타임 1년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정말 징그럽습니다. 이 대선 불복하자면 확실히 하든지 전부 다 길거리 몰려 나와서 대선 불복하자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제대로 한번 붙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 판단에 맡겨놓고 좀 봅시다. 이제 난 정말 그 좀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청와대 대응도 정말 어리석죠. 왜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늘 하던 얘기가 새 대통령은 밥 좀 자주 먹어라. 누구하고? 반대파하고. 이 밥 혼자서 먹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미국 대통령 흉내를 내서 야당 국회의원들 대표들 불러놓고 밥 같이 먹으면서 욕을 해도 그 자리에서 서로 간에 욕을 하면 정이 들어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또 이 사람의 대통령 입장은 어떤지 서로 간에 이해가 넓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랬으면 이 민주당에서 지금 댓글 문제로 이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다. 네. 이렇게 나온다면 좋다. 그러면 특검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이런 것뿐 아니라 전공로, 전교조 이것도 다 이 조직적인 댓글 했다고 본다. 지금 고발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꺼번에 다 특검하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예컨대 여직원 감금 사건 이건 민주당에서 이건 우리가 조금 과민했던 것 같다. 이 부분도 그러면 뭐 이렇게 사과를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서로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특검을 뭐 하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에 맡겨놓든지 했으면 이렇게 오지를 않겠죠. 좀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공연히 천막 치고 길거리에 나가고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각을 세우고 대선 불복이냐 시비 걸고 이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당 지도부의 이 공식적인 견해는 대선 불복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또声明을 내고 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장하나 치고 빠지고 이 결국은 로스타임이 1년 오는 것 아닙니까? 네. 1년 동안 공친 거 결국 이 정부가 1년 동안 공쳐버린 거예요. 뭐 대선 불복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어느 시대 때나 있었습니다. 어느 정부나. 근데 이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이 흔히 말하는 레임덕이죠. 이 임기가 한 1년 남으면 아무도 말을 안 듣거든요.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이 인사권입니다. 네. 인사권이잖아요. 이 인사권이 이제 1년 남으면 별 볼 없는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니까 대통령 눈치 볼 것도 없고 자기 틀에서 별 뭐 큰 문제 안 나온다 싶으면 대통령에게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구실구실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레임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레임덕보다 더 나쁜 대통령제의 폐단이 바로 이겁니다. 로스타임.
대선의 로스타임이 이렇게 길어갖고는 임기 5년에 1년 낭비해버리면 뭘 하겠어요. MB정부 처음에 또 레임덕이 예, 좀 빼고 그 3년. 방송국 작가의 글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적개심. 이 진영 논리를 나뉘어버리니까 근데 그 작가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워낙 치열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하늘을 찌르는 적개심이 서로 간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골이 깊게 파이거든. 이걸 사실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 인사든 정책이든 골고루 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쇠고기 파동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반대편은 길거리로 다 나와버렸죠. 이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왜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들려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사실은 그건 이미 2007년 12월 24일 날 인수인계할 적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고 이건 다음 정권에 넘기라 했던 부분이에요.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다 됐던 부분이었거든.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히 독박을 써버린 겁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힘 빠진 새 정권이 탄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박 대통령, 지금 나는 박 대통령 1년에 왜 힘이 빠지느냐를 오늘 얘기를 하러 왔는데, 사실 이 로스타임 문제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경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시종일관. 계속 들어놓는 선수들 때문에. 이 문제로 계속 시비를 걸면서 뭐 하나 법안 하나 제대로 국정원 댓글. 처음에 이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죠. 6인 협의체 만들자. 6월 달에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6월 초에. 6인 협의체 만들고 4인 협의체도 만들고 뭐 자주 우리 만나서 의논하고 밥 먹고 하자. 그전에는 청와대 또 여당도 부르고 야당도 부르서 밥도 자주 먹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네. 각 상임위 간사들까지도 불러서 밥도 먹고. 근데 그게 딱 수업이 돼버렸어, 어느 날. 나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대통령이 정치에서 발을 뺀 이유를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왜 바빴느냐? 만기 칠남령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려고 하니까. 이 바쁘면 솔직히 정치에는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대통령 지금 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 하루에 최소한 10건, 20건이 될 건데 그 바쁜 시간에 이 정치까지 신경 쓰려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은 중요한 최종적인 결정만 딱딱 해주고 대통령이 이게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장관이 할 일을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너무 바빴지 않느냐 이 문제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를 너무 많이 아니까 환미를 느낀 것 아니겠느냐. 정무수석에다가 외교관을 임명을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말 정치 안 하시려 하는구나. 정치와는 담을 살려 하는구나.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 복원이 돼야 대탕평이 되거든요. 이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했을 때 대탕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대탕평은 정책의 문제예요.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걸 들고 처음에 나오셨죠. 우리가 지금 박 대통령 1년을 되돌아봅시다. 아직 네. 지금 1년은 멀었는데 네. 왜 1년인가 하면 대통령은 당선될 때부터 최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네. 12월 19일 날 한밤중에 당선이 딱 되면 그날부터 그때는 대통령이죠, 사실상. 현직 대통령은 완전히 바보 돼버리고 네. 이제 당선인이 다 모든 카메라가 집중이 돼버리잖아요. 네. 당선인에게. 그러니까 그 1년이야말로 사실 인수위 시절 1년이 가장 힘 있는 시절이죠. 네. 그런데 그 대통령 1년 동안 뭘 하셨는가? 사실 지금쯤 홍보하기 바빠야 되거든요. 네. 우리 대통령 1년 동안 이런 거 했다. 네. 근데 지금 외교, 안보, 이것 외에는 별로 큰 소리를 못 쳐요. 근데 외교, 안보도 지금 큰 소리 못 치게 생겨버렸습니다. 외교, 안보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참모를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식의 틀을 만들어 줬는지. 그런데 경제와 안보가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하면 되는 거고, 경제는 중국과 이제 제1교육국이 됐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얄밉죠. 중국과 가까워져야 되고. 이러니까 당장 워싱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이 사우스 코리아가 중국에 경사되어 있다. 기울고 있다. 예,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네. 이러니까 지금 어차피 미국은 지금 일본에게
그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돈이 없으니까 이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있어서 이 환태평양 이 여러 가지 그 평화협력 구상에 있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좀 나와달라. 네. 그걸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너희들 빨리 평화헌법 바꿔서 보통 국가가 되어서 재무장도 하고 너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자유체제를 지키는 하나의 한 축을 담당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돈이 훨씬 적게 쓰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자꾸 그쪽으로 갈 판인데 미국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 한미일 공동안보 체제 이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한미동맹은 린치핀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동북아 평화협력에서 린치핀이다. 지금은 어떤 얘기합니까? 미일 상호 방위조약이 린치핀이라는 거예요. 그게 린치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린치핀이 많기도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는. 그만큼 한국을 한국에 지금 불쾌감을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왔을 때 참 박 대통령이 고생을 좀 했을 겁니다. 배팅 얘기. 예, 이 카디저 확대를 하면서 미국의 사전 이제 협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미국 국무성에서 그 이제 발표가 나왔죠. 어프리시에이트 한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 참 그 박 대통령이 큰 성과를 이루낸 겁니다. 어떻든 박 대통령이 외교 그리고 원칙적인 대북 정책 나 이거 참 잘했다고 봐요. 대북 정책은 예, 잘했다. 이걸 나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난 참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북한 체제를 만약에 우리가 또 화해 제스처만 계속해서 보내고 뭐 또 퍼주고 해서 북핵을 용인하는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정말 감당 안 됩니다. 잠깐 그 예. 전에 중국군 경제, 안보는 미국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어. 그렇게 네, 해왔단 그게 말이에요.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잘못됐죠. 지적했단 말이에요. 경제와 안보가 두 개로 나누어 분리가 안 네, 됩니다. 좋습니다. 절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미- 중국으로 경사되는 것을 한미 동맹을 네. 원칙적인 축으로 삼아야 됩니다. 중국에게는요, 아직도 북한은 중국이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조 혈맹이라고 불려요, 걔들은. 네. 예. 이 중조 관계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관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는 모택- 안보 동맹, 경제 예. 동맹을 더 튼튼해야 된다. 모택동의 죽은 전쟁이 항미 원조 전쟁이에요. 네, 바로 6.25 6.25 전쟁. 전쟁을 항미 네, 원조 6.25 전쟁이라고 전쟁. 부르잖아요. 네. 모택동 아들이 죽은 네, 전쟁입니다, 6.25 전쟁. 그게. 그때 뭐 그런데- 담배 피러 잠깐 나왔다가 예. 포 맞아서. 그런데 중국이 조선을 조선이라는 저 나라 같지도 않은 저 실체를 대한민국하고 동등하게 취급할 것 같아요. 조선은 끝까지 보도 안고 갑니다. 그리고 중국이 완전히 그 복수정당 체제를 갖추고 민주화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게 자본민주 국가하고 국경을 맞대고 쓰려고 절대 하잖아요.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네. 예. 다 그 점을- 공산주의 국가로. 그 점을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죠. 네. 거의 사회민주주의. 요즘엔 뭐 국가라고 북한 그 압록강변에서 중국군이 들어오는 거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진앙 군단이 네. 또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가는데 네. 지금 산둥 반도에 있다가 네. 압록강 북방으로 그러니까 옮겼죠. 다 옮겼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 옮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군단의 전체 병력 숫자 17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엄청난 최대 숫자네요. 군단이에요. 거기 왜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자기들 명분은 그렇죠. 북한의 일단 붕괴. 유사시에 이 유사시. 북핵을 그 통제 관리를 누가 하겠느냐. 이제 결국 북한이 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네. 말은 네.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교, 안보, 경제 이건 다 연결이 다 돼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겠죠. 말은 이 바깥에서 구경하고 평석하는 사람들은 말은 하기는 쉬워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하지만 이제 실제 이 국가 정책을 수립을 하고 대외 외교 실무를 맡는 이 외교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머리가 터져 나갈 겁니다. 자기가 조금 잘못 판단해서 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순간에 국가의 기반이 흔들려 존망이, 네. 예. 그러니까 머리가 이럴 많이 수- 아프겠죠. 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건 잘못된 거다. 예, 외교 우선순위를 바꾼 것. 예, 근데 지금까지는 미일 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미중일로 바꾼 거. 나 그거 참 잘했다고 봐요. 그건 잘했다. 예.
지금 뭐 한일 관계 뻐걱거리고 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러모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리스크도 커요. 하지만 그건 앞으로 개선되겠죠. 그리고 또 일본 또 반성할 부분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일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해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과거사 반성 문제인데 그때마다 일본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무라야마 다마를 그대로 갈 거냐 말 거냐 아베 신조를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몇 년 안에 바꾸겠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 과거사를 통렬하게 반성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 살아 있어요. 근데 아베 신조 총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바꾸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바꿔버리든지 지금 바꿔서 확실히 하늘 관계를 딱 끊어버리든지 왜 몇 년 안에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겠죠. 문제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빨리 준비된 여성 대통령 그거 피치를 들고 나왔지 지금 않습니까? 청와대가 이 대통령 1년 동안 뭐 잘했다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왜 안 하겠습니까? 한 게 없거든요. 네.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준비된 여성 대통령 준비된 맞습니다. 대통령 이랬는데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었거든요. 첫째, 딱 두 가지입니다. 인사 준비 안 됐어요. 정책 제대로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럼 다 준비 안 된 거죠. 그렇죠. 인사 준비 안 됐고 근데 정책 준비 안 됐으면 그건 안 뭐 되죠. 야당은 준비됐겠습니까? 야당도 준비 안 됐고. 우리 대선 후보들이 그만큼 솔직히 말해서 내공이 깊지 못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 들으면 정말 섭섭하시겠지만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첫째 정책. 김종인 씨가 느닷없이 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어요. 경제민주화, 국민행복, 그리고 창조경제. 예, 창조경제. 이 말씀 잘하시네. 전부 다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 추상적인 단어는 국민들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창조경제에서 창조경제 뭔지 압니까? 창조경제요. 아까 예, 그 설명하겠어요? R&D를 D에서 R로 가는 거라고 정운찬 총리가 바로 전에 설명하고 갔어요. 그거는 우리 정 총장님 내 생각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지금 다 다르죠. 거예요. 예, 다 다른 거예요. 개발해서 연구 예.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 이 정말 저도 지금 나도 IQ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창조경제 나도 지금 가슴에 와닿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핸드폰 같은 거, 그 3G 아니. 뭡니까? 어떻든 저도 지금 3G입니까? 3G 핸드폰인가? 3G에서 뭐 4G로 가고 네, 4G에서 뭐 5G로 그런 가는 게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아, 뭐 잘 모르겠어요.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벌으라는 얘기인지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제가 이렇게 모를 정도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네. 사람이 창조경제겠죠. 뭐 그런 글쎄요. 그런- 어떻든 이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건지. 하여튼 추상적인 단어니까. 이 가슴에 추상적이죠. 와닿질 않는 그러니까 해석마다 다 다르죠. 특히 경제민주화 같은 것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아니 경제민주화. 김종인 씨 본인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 152명이 당시 152명이었습니다. 두 명이 이 경제민주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얘기 아니에요. 아. 내가 방송 듣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러니까 벌짝 뜰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독일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독일 3인당의 강령 정강 정책을 들고 와서 경제민주화라고 우기는데 그럼 어찌자는 겁니까? 우리 사회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진짜 일찍 그걸 물러나고 대통령께 이실직고를 했어야죠. 사실은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공정거래였거든. 공정거래. 네. 예? 동반성장. 이게 제대로 위에서 성장을 하면 윗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트리클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운찬 총리가 얘기하는 동반성장. 예, 동반성장이죠. 네, 네.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까지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네. 그걸 박 대통령이 생각을 하신 건데, 정운찬 총장이 아니고, 네. 김종인 씨는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건 사회민주주의적 대변력,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처음부터 악귀가 안 맞아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자, 정책의 문제요. 보편적 복지 정책 쭉 냈지 않습니까? 생애 맞춤형, 복지. 네. 생애 주기별 복지. 네. 그러면서 했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인 기초연금. 복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재원이 문제잖아요. 돈이 재원에 문제지.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세수 부족. 예, 인수위 때 계산을 시달리고 막 있는. 했거든요. 네. 인수위 때 계산을 그래서 막 교통딱지 뒤집어 많이 뒤집어서, 끼고 있는. 예. 1년에 27조, 5년에 135조. 그런데 그걸 뭐하고 마련할래? 막 고민을 해서 처음에는 교통 단속 많이 하고 아니, 있어요. 지하경제 양성화가 70억 한다 이러다가 나중에 51억.
그리고 84억은 세출개혁. 그래서 악유를 맞췄죠. 그래서 세무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지하경제 양성화로 당장 내년 예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예산 지금 짜면서 올해 예산, 내년 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을 먼저 정해놓고 세입을 거기다 꽤 맞춰요. 그러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은 세입을 먼저 딱 놔놓고 그리고 세출을 얼마를 해야죠. 한다, 이렇게 당연하죠. 해야죠. 수입, 아버지가 벌어온 수입 내에서 지출을 예, 바로 계산해야지. 그거란 말이에요. 무슨 지출 쓸 거 먼저 하고 아버지 많이 벌어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니까 내년도도 지금 아버지들 열받죠. 지하 그럼. 예. 경제 양성화로 4조 7천억을 거두겠다고 지금 돼가 있습니다. 네. 기재부에서 내놓은 정부 예산안에 사실 펄짝 뛸 일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을 정해놓고 세입 안에서 세출을 해야 예. 되는데 세출을 정해놓고 세입을 맞추려고 하니 지금 세무조사 기업들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말하는데 그랬다는 거 예. 아닙니까? 지금 교통 위반 단속도 많이 하고. 뭐 교통기반 딱지 많이 떼는 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뭐 온갖 데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거 아시면 네. 민심 위반이 지금 얼마나 기업이 큰지를 자유기업은 또 알아야 원장이시고 그러니까 예. 세무조사도 많이 합니까? 이런 데서 지금 중소기업까지 세무조사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네. 그런데요? 세금을 끌어내야 되니까. 마른 수군을 지금 짜내기라 그러잖아요. 마른 수건 예, 짜내기. 조원동 수석이 옛날에 세법 개정 안 냈을 때 기자들에게 뭐 그 위에 깃털 뽑을 때 아프지 않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말이 났었는데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거의. 아프게 마구 뽑는 거예요. 마구 아프게. 아 지금 뽑는 막 거예요. 이제는 소리 없이 뜨는 예. 게 아니라 막 뜯어. 솔직히 말해서 거의를 막 뜯어 그냥 예. 깃털을. 내거리에서 꼬리 물기 그거 어지간하면 다 걸립니다. 잘못하면 서울시내 많이 하시죠, 꼬리 예, 물기. 독하게 잡으려고 하면 다 걸리죠. 서울 시민들 하루에 한 번씩 걸릴 거예요. 산불 꼬리 거다는 물고 사람들. 이게 아니라 그거 뭡니까 그거 이렇게 신호등 그런 쓰는데 걸 그 앞에 이렇게 쓰는 거. 예, 정지선 위반 정지선 지키기 그것도 6만 원. 그런 걸 단속하기 전에 먼저 교통 신호등 설치부터 좀 제대로 해놓고 단속을 하든지. 아, 요즘에 그래도 신호 교통 이게- 서울시 교통국 국장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고치고 그래서 그런데- 덜 막혀요. 예, 김모 국장이라고. 예, 지금 굉장히 시간이 고치고. 없으니까 좀 예. 짧게 해갑시다. 네.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박 대통령 1년에 왜 한 게 없어졌느냐.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정책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 인사 얘기해야죠. 인사 얘기는 하나마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임명해야 될 비서실장을 한 달이 지나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걸 그나마 참- 그 비서실장 6개월 뒤에 목이 날아갔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죠. 대변인이라고 뽑은 사람이 두 분입니다. 제일 먼저 뽑은 윤창중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낙점한 분입니다. 그 사람 성추문으로 쫓겨났는데 또 한 분 김행실은 나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사이 나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변인 역할까지 다 하고 계시니까 네. 내가 보기도 정말 답답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장관들이죠. 장관들이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는 참 기가 막힙니다. 장관들 이름 몇 명 아실 것 같습니까? 미래부 장관이라는 분. 이름 아세요? 아니 잠깐 내 말 좀 아니, 듣고. 아니 이름 아시냐고요? 최문기 장관. 아. 예,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부가 미래부 아니에요? 이 미래부를 두고 여기 업무 관장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정부조직법 만들 때 이걸 갖고 밀고 당기다가 정부조직법이 얼마나 많이 늦어졌습니까? 이 정권이 출범할 때 제대로 출범을 못 했습니다. 그 정부조직법 못 만들어져서 그 핵심은 바로 미래부예요. 그런데 그 장관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존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언론에. 박 대통령이 기대했던 것처럼 만약에 일을 하셨다면 지금쯤 막 온통 도배가 되셔야 됩니다. 미래부 장관 뭐라고 얘기했다. 어느 날이고 거기서 기자들하고 브리핑이 나오고 마구 거기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온갖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로는 단 택도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다. 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왜 장관 이름을 거기다가- 굳이 여쭤봤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장관 이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근데 대단하시네요. 미래부 장관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저는 몰랐거든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도 압니다. 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 대단하신 해양수산부 분이야. 장관 얘기를 좀 해주고 가는데 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분을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장관에 임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번에 예컨대 이호도 문제 나왔죠. 네. 이호도는 방범식별구역.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카디지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가장 적은 문제예요. 이지 문제, 베타 지역 그 이제 경제 수역. 경제 수역 문제. 이지. 이게 바로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뭐 자료라도 제대로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신문 보도를 양사부 보면 장관 제가 계속 여기서 지금 요청을 했더니 여기 무서운 프로라고 안 나오신대요. 중국 배만 오락가락 한다는데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대륙북 문제입니다. 예. 우리 대륙북 문제는요. 네, 여기까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만 더 네, 얘기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세요. 대통령이 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네. 1년 동안 대통령이 가장 힘이 빠진 이유 딱 하나입니다. 경제 활성화 사인을 안 줬습니다. 사인. 예. SIGN. 네. 예. 그 사인을 안 준 거예요. 우리 경제 경상도 활성화 사람들은 사인을 안 줬다고요? 예, 상시의 발음을 잘 그게 무슨 못합니다. 뜻인지 잘 이해가 못하는데. 경제 활성화 계속 야, 주장하고 계시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인을 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연설을 하든 기자실에 네. 가서 얘기를 하든 네. 시장판에 가서 상인들 붙잡고 말씀을 하시든 네. 사인을 줘라. 예, 경제 활성화 사인을 확실하게 줘야만 국민들에게. 예, 내년이 편해집니다.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지 예.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기정연설에서 33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네. 다음에 시간 좀 넉넉히 주세요. 네,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왜 경제 활성화 사인이 필요한가를 좀 상세히 정말로 말씀드리려 하는데 통으로 한번 드릴까요? 멋지게? 그렇게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이거 뭐 이건 얘기할 본론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러고 네. 저 출연료를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좀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성. 네.